안녕하세요. 자, 9번 시간에 대한 회로 이론 복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전달함수에 대한 부분을 봤었는데요. 자, 전달함수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고요. 자,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자, 여기에 입력을 넣으면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입력을 X, 출력을 Y라고 했을 때, 자, 이 시스템에 대한 부분, 전달되는 부분을 GS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출력이란 값은요, 입력에다가 전달함수를 곱해 주시면 이게 출력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자,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입력분의 출력으로 우리가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달함수를 구하실 때 보면요, 전압비 전달함수를 가장 많이 구하게 돼요. 그래서 전압비 전달함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 입력분의 출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전압분의 출력 전압인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라. 자, 그래서 이런 전압비 전달함수 구할 때는요, 자, 밑에는 소자 몽땅, 위는 출력과 병렬인 소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의점은, 자, S가 붙었죠? 그래서 S가 붙었기 때문에 라플라스 변환된 입력분의 라플라스 변환된 출력으로, 자, 넣어주시는데, 자, 예를 하나 들게요. 다음과 같은, 자, 회로가 있을 때, 자, 전압비 전달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저항과 인덕턴스, 저항과 정종용이 있을 때, 자, 우리가 2단자에서 배웠던 걸 먼저 써먹어요. 2단자에서 저항은 그대로 R로 표현하죠. 그 다음, L은 SL로. 그 다음, C는 SC분의 1로 바꿔놓으시고요. 자, 이때 전압비 전달 함수를 구하라 하면 밑에는 소자 몽땅. 자, 그럼 입력 측에서 바라봤을 때 요거는 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직렬 때는 더해주시고 병렬 때는 밑은 더하고 위는 곱한 값으로 소자 몽땅. 그래서 예로 든다면 R1 플러스 SL 플러스 R2 플러스 SC분의 1이 이게 분모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 분자에 대한 값은 뭘 넣으시면 되냐? 출력과 병렬인 소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과 병렬인 소자는 R2와 SC분의 1이 직렬인 상태죠. 그래서 전압비 전달함수를 구하라 하면 밑에는 소자 몽땅, 위는 출력과 병렬인 소자만 넣어서 정리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뭐 SC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전달함수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전달함수를 보시다 보면 지금 제가 네모칸을 그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함수를 표현할 때 네모칸으로 표현한 걸 이걸 블록선도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 선에 화살표로 표현한 걸 이거를 신호른 선도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의 표현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블록으로 그렸냐, 신호로 그렸냐 표현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자, 두 개의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때 합성 전달함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직렬에서 전달함수, 합성 전달함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두 개의 전달함수를 그대로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 전달함수는 두 개의 값을 곱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병렬로 전달함수가 있다면 이때 합성 전달함수는 어떻게 되냐? 자, 병렬에서 합성 전달함수는 두 개의 값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렬에서는 곱해 주시고 병렬에서는 더해 주시면, 직렬에서는 곱해 주시고 병렬에서는 더해 주시면 이게 합성 전달 함수가 되고요. 자, 근데 보시다 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보시면, 자, 입력에서 출력하는데 다시 어떻게 되죠? 돌아가는 회로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피드백 또는 궤한 회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은 궤한 회로, 피드백 회로가 있을 때 전달 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일단 밑에 1을 써주시고, 자, 위에는 정확한 표현은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향 경로 이득은 피드백 되지 않고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나가는 길을 전향 경로 이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력에서 출력으로 바로 나가는 길이 G1만 통해서 나가는 거 있죠. 그래서 G1을 써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 부분에는요, 피드백 되는 부분, 그러니까 루프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 되는 부분을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피드백은 여기서부터 피드백 되죠. 그래서 피드백 돼서 다시 G1을 통해서 나가죠. 그래서 이걸 루프 이득이라고, 근데 보시면 직렬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G2와 G1을 곱한 값으로 이제 루프 이득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부호가 들어가는데 이 부호는, 자, 블록 선도일 때는 여기에 이 부분에 피드백 되는 부호가 나옵니다. 근데 신호 오른 선도는 이 문자 앞에 부호가 나와요. 그래서 피드백 되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블록 선도일 때는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고, 자, 신호 오른 선도일 때는 문자 앞에 표시가 됐을 때 이 부호는요, 이 부호와 반대의 부호를, 그러니까 피드백 되는 부호와 반대의 부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는 어떻게 주냐? 플러스로 넣어주시면 이게 피드백 회로에 대한 전달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전달 함수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장 15장 과도현상. 자, 우리가 앞에서 RL, C, 직렬일 때, 자, 직률을 인가한다면 L과 C는 무시를 해요. 근데 과도현상이라는 건요, DC, 직류 전압을 인가 시 아주 짧은 시간에, 과도 시에는 이 L과 C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류 인가 시 L과 C에 나타나는 값을 보는 게 이게 과도현상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보실 때 RL 직렬에 대한 스위치 ON에 대한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오프 또는 RC 직렬은 서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 반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RL 직렬일 때, 자, 스위치를 ON 했을 때, 자, 나오는 값 정확하게 좀 보시면서요. 자, 먼저 이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인덕턴스와 정정 용량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스위치를 ON 했을 때, 그럼 시간이 0인 상태죠. 자, 근데 이게 쭉 진행을 해서 t가 무한대 최종값 또는 정상값에 도달했을 때, 그럼 우리가 보는 거는 t가 무한대인 정상 상태만 봅니다. 앞에서는. 자, 그러면 t가 0이다 보니까 s에 대한 값으로 좀 표현할게요. s는 무한대가 되고 여기는 s가 0인 상태로 되죠. 그럼 이때 리액턴스 값을 비교를 하면, 자, 유도성 L은 유도성 리액턴스, C는 용량성 리액턴스를 구할 수 있고,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L, 그 다음 용량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C분의 1이고, 자, 이때 J-오메가를 S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S에, 자, 0을 대입을 하면, 자, 유도성 리액턴스는 0이 되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0분의 1이니까 무한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0이란 말은 이게 어떤 상태다? 단락 상태를 나타내고, 무한대라는 건 개방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인덕턴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무한대가 진행되면 직률 인가 시 단락 상태가 되고요. C 같은 경우는 직률 인가하면 무한대, 개방 상태가 된다. 근데 반대로 T가 0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은 무한대 S가 무한대에 대한 값을 갖기 때문에 여기 무한대 0이란 값을 갖게 되니까 인덕턴스는 개방, 정정 용량은 단락 상태가 돼서, 자, 그러면 개방에서 단락, 반대로 단락에서 개방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전류가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 좀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자, 그럼 스위치를 ON 했을 때 RL 직렬에 과도시 전류를 구합니다. 자, 과도시 전류를 구하라는데, 자, 일단 먼저 보실 건 정상 전류를 먼저 봐요. 자, RL 직렬에서 정상 전류는 어차피 정상 최종값인 상태죠. L이 단락인 상태에다 단락이 되다 보니까 뭐만 남게 된다? 저항만 남게 해서 정상 전류는 그냥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과도시, 자, 이 구간에서, 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자, L을 보시면 처음에는 개방,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나중엔 단락생각 전류가 잘 흐르죠. 그래서 보시면요, 전류가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실 때, 자, 올라가는 그래프, 그 다음 반대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떨어지는 그래프를 먼저 보면요. 떨어지는 그래프는, 자, 지수 함수가 들어간대요. 자, 지수 0일 때 얼마냐면 1이라는 값을 가져요. 근데 지수가 무한대승이 되면 0과 가까워지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필요하면요. 식에서 2의 마이너스 들어간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건 반대죠. 반대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하면,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면요. 자, 1에서 방금 이 지수에 대한 값을 빼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남게 되죠. 그래서 2의 마이너스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징에서 스위치를 온했을 때 과도시 전류는, 자,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이걸 먼저 알아둔 상태에서, 자, 그럼 과도시 전류는요. 일단 앞에 정상값을 써줍니다. R분의 1을 써주고, 자,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할 때는 1-2의 마이너스를 찾아주셔라. 자, 그 다음 요 위에 들어간 값은 L분의 RT가 들어간데, 자, 이때 마이너스 L분의 R을 뭐라고 하면 이걸 특성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특성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 특성근에 절대값의 역수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절대값 취한 다음 역수 취하면 R분의 L이라는 값이 나오죠. 이 값을 뭐라면 타우라고 하고 시정수라고 합니다. 이 시정수는 꼭 알아두세요. 아래 직렬에서 시정수는 뭐다? R분의 L입니다. 근데 오프했을 때도 똑같이 아래 직렬이면 시정수는 R분의 L에 대한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이 시정수는 뭘 나타내냐?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정수,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다 보니까, 자, 이 시정수가 크면 과도현상이 어떻게 난다? 길게 나타나고, 시정수가 짧으면 과도현상이 어떻게 된다? 짧게 나타나는 게 이게 시정수에 대한 값이고요. 자, 그럼 이 값을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1-2의 마이너스 1승이 되죠. 자,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냐? 그래서 1-2의 마이너스를 시정수 넣고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이걸 계산하면 0.6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정상값에 돌아가기 전에 시정수 R분의 L초가 되면 몇 퍼센트 정상 전류의 몇 퍼센트에 돌아가게 된다? 63.2%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 좀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스위치를 온했을 때 아래 직렬에, 그러면 L에 걸린 전압과 저항에 걸린 전압은 어떻게 되냐? L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 자, L을 먼저 볼게요. 자, L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개방, 그 다음 단락이 되다 보니까, 자, 개방이 되면 어떻게 보면 모든 전압이 다 걸릴 수가 있어요. 다 걸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단락이 되면 그냥 전압이 안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L에 걸린 전압은 처음에 걸리다가 나중엔 걸리지 않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다? 떨어지는 그래프가 필요하고, 그럼 L은 이 상태가 되니까 나머지 전압이 저항에 걸리겠죠. 그러면 처음에는 L의 모든 전압이 걸리다가, 그러면 저항에는 전압이 걸리지 않죠. 근데 나중에는 L에 전압이 하나도 안 걸리니까 모든 전압이 저항에 걸리게 되네요. 그래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자, 그럼 L에 걸린 전압은 떨어지는 그래프, 저항에 걸린 전압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전압이 2라고 했을 때, 자, L에 걸린 전압은 떨어지는 그래프니까 2의 마이너스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항에 걸린 전압은 반대로 올라가는 그래프니까 1-2의 마이너스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위에 들어간 값은 아까 R분의 L, T, L분의 R, T에 대한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과도현상을 푸실 때는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를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시면, 그래서 떨어질 때는 2의 마이너스 찾으시고, 자, 올라갈 때는 1-2의 마이너스 좀 찾아주시고요. 자, 이게 스위치를 온했을 때의 값이에요. 그러면 아래 직렬에서 그럼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 자, 오프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프했을 때 과도시 전류는 떨어지는 그래프가 필요하니까 2의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 스위치를 오프했을 때 L에 걸린 전압과 R에 걸린 전압은 반대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반대에 대한 식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그럼 RC 직렬도 어떻게 보시냐면 이거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L과 C는 반대의 관계니까. 그래서 RC 직렬일 때, 자, 스위치를 온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근데 이 RC 중에서는 두 가지만 좀 따로 외울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전하량에 대한 부분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하량은, 자, 정종용량과 전압의 곱이다 보니까 이때 과도시 전하량은요, 자, 과도시 전하량은 처음에는 전하가 없죠. 그러다 점점 전하가 쌓여서 이 전하량은 어떤 그래프가 필요하다? 예,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RC 중에서 스위치를 온했을 때 전하량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고, 자, 일단 앞에 정종량과 전압의 곱을 써놓으신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래프가 1-2의 마이너스 써주시고, 자, 이때 위에 들어간 값은 RC분의 1T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따로 외워두세요. 스위치를 온했을 때 전하량은 올라가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워두실 거는요. 자, 요 부분 있죠. 자, 아까 아래 징에서 요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특성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RC증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특성근이라고 하고요. 자, 이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면 RC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타워라고, 이거를 똑같이 시정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수란 건 뭐다? 과도현상의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근데 아래 증여의 시정수는 R분의 L. RC 증여의 시정수는 어떻게 나타낸다? RC로 나타낸다. 이것만 두 개만 좀 따로 외워두시고 나머지 나오는 건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스위치를 온했을 때 과도시 전류는 아래 증여의 스위치 오프하고 똑같이 보셔도 돼요. 반대로 어떻게 된다? 떨어지는 그래프가 필요하다. 그 다음 아래 직렬과 L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이었지만 RC 직렬이면 C에 걸린 전압, 저항에 걸린 전압이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신다? 온했을 때 반대로 보시고 오프했을 때는 또 다시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직렬 스위치 온했을 때 이 값을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 오프, 온, 오프, LC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반대로만 좀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과도현상에 대한 RL 직렬 스위치 온했을 때 값을 정확하게 좀 받으시고요. 자, 뭐 LC에 대한 부분도 있고 RLC 직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가 RLC 직렬에서 자, 이 전류가 진동을 하는지 비진동을 하는지, 자, 그걸 구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진동이냐 비진동이냐 구별할 때는요, 어떻게 구하냐면, 자, 아래 제곱과 4C분의 L을 비교했을 때, 자, 이쪽 부등호가 왼쪽을 가르치면, 자, 이 전류는 비진동을 하게 되고요. 부등호가 오른쪽을 가르치면 이거는 진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하는 문제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LC 같은 경우는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세요. LC 직렬 났다 하면요, 불변하고 두 배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회로 이론에 대한 복습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